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의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간에 그 오라클 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소개 드릴 내용은 그 전반적인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인프라 서비스, 아이aaS, 그리고 파스, 사스 영역까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라클 사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고객 사례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디테일한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개괄적으로 어떠한 고객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라클은 1977년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상용화를 최초로 해서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미들웨어, ERP,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저희들이 이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경쟁사 대비해서 그 시장에 좀 진행한 게 좀 늦긴 했지만, 어, 작년 2019년 서울에 그 저희들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 춘천에 제2 데이터 센터를 오픈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그 글로벌하게 저희들이 지금 12월 기준으로는 한 29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계속 한 38개 정도 내년까지 그 38개의 그 데이터 센터를 그 확장을 해서 오픈을 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글로벌하게 이러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라클은 그 과거 온프레미스 비즈니스부터 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그 사스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좌측에 있는 그 온프레미스 이 서비스를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온프레미스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거의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오라클이 가장 유일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를 포함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 각각 상세한 서비스 레벨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 오라클이 아이aaS, 인프라 서비스인 아이aaS, 플랫폼 서비스, 사스까지 전체 를 서비스하는 유일한 벤더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aaS 서비스에서 필요한 핵심 코어 서비스,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시큐리티, 가버넌스 등,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그리고 이 플랫폼 개발을 위한 데브옵스 환경, 어널리틱스 환경,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ERP, SCM, HCM, CX 영역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어떤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오라클 퓨전 플랫폼 하에서 이런 퓨전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즉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그 프로세스를 사스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 제공하고 있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전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만이 가지는 서비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안에 대한 부분, 실제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컨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러한 그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 개선을 해서 그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 부분입니다. 타 클라우드 서비스 대비해서 특히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장점들을 감안하고 자율 운영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이 경제성 부분은 뭐 타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보다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그 히든 코스트 없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러한 어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뭔가 과거의 어떤 온프레미스 환경에 대비해서 변화되는 디지털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기술들, IoT, 뭐 AI, ML 아니면 그 뭐 블록체인 등등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타 경쟁사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오라클만이 가진 내장된 기능, 어떤 통합된 기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엔터프라이즈 완결성이라고 해서 실제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뭐 ERP 따로 인사관리, HCM 따로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관리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그 완결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이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안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오라클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는 그 기존 그 1세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세대라고 하는데요. 1세대 이 인프라에서 가지고 있던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한 2세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어떤 차별점이 있겠지만 실제 각 고객사별 데이터나 액세스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요소도 있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레이어에서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 환경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여러 라이프 전체 데이터베이스 라이프 사이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패칭하고 튜닝하는 전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자율화해서 사용자의 어떤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퍼포먼스 대비해서 다른 경쟁사 대비 어떤 좀 더 경제적인 가격 그리고 어떤 히든 코스트가 없는 형태의 예측 가능한 가격 그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이런 우리 디지털 기술들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IoT나 AI, ML을 기반으로 한 그 분석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나 챗봇을 통한 연결 이런 것들을 기존 ERP나 SCM 프로세스에 녹여내서 그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간소화하고 좀 더 진화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어널리틱스, AI, ML 영역을 보면 이 오라클은 기존 그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 플랫폼이 파워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스트럭처 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레이어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를 만들고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어떤 분석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어널리틱스 레이어까지의 전방위적인 이러한 그 어널리틱스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니면 이런 그 기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스피드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완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고객사에서 필요한 ERP, HCM, 고객관리 CX 등등해서 모든 어떤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어떤 퓨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일 데이터 모델 하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ERP와 HCM 간의 연계, CX와 ERP 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사스 영역 부분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하나의 어떤 통합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여러 디지털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온프레미스 오라클이 가지고 있던 ERP 프로세스에 좀 더 현대화된 최신화된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장된 형태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UI, U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환경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글로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재 29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어떤 복잡도와 데이터 이슈,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고객 데이터 센터 내에 클라우드 장비를 인스톨해서 뭐 일종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죠. 그렇게 앉아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라지 고객 같은 경우는 아예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고객사의 고객사 별도의 어떤 고객사용으로 데디케이트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운영 모델을 가지고 고객 업무에 적합한 클라우드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까지 다른 밴드와 다른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만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는 그 중에서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중에서 사스 영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사스 형태로 ERP를 구현한다, SCM을 구현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뭐 많이 활발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사관리나 고객관리, CX 쪽은 조금 활발하게 구현을 하고 있지만 ERP나 SCM 쪽은 아직도 그렇게 활발하게 구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고객들이 특히 이제 뭐 글로벌 고객의 어떤 도입 사례를 보면 그 회사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 전이해야 된다는 어떤 목표 그리고 어, 지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기존 온프레미스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들은 어떤 타임 렉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스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ERP로 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 경제적인 부분은 비용 자체를 감소시킨다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비용을 활용을 하는 거죠. 운영 비용 오펙스 형태로 이 운영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KPX 자본적 지출이 아닌 좀 더 경제적인 형태로 지출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 부분을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개선하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 이 ERP 업무들을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축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분석과 설계하고 구축하고 난 이후에 뭐 업그레이드를 대부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거의 특정 고객들 같은 경우는 구축하고 10년 동안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그냥 물리적인 테크니컬한 업그레이드만 하고 한번 구축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사스의 경우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실제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해서 지속적으로 뉴 피처를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제 ERP나 SCM의 경우에도 벤더사가 제공하는 뉴 피처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활용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애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앞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비용을 절감시킨다기보다는 실제 어떤 비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SaaS 형태에서는 서브스크립션, 구독료 비용이 매년 사용 단위로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SaaS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SaaS가 100%다 제공을 한다고 하면 SaaS only 컨피규레이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뭐 로컬라이제이션 이슈나 고객의 어떤 특정 기능들은 또 여전히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파스를 통해서 실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파스에 대한 서브스크립션 비용도 이렇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SaaS 환경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서브스크립션 비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SaaS, PaaS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차세대 SaaS 솔루션의 어떤 특징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미사의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과거보다는 작업들을 스마트하게, 그리고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한다 하는 그런 솔루션이 어떤 차세대 SaaS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백엔드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들이 실제 녹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뭐 챗봇 뭐 등등해서 다양한 어떤 디지털 기술들이 백엔드에서 녹아져서 이러한 어떤 기존의 그 ERP나 SCM 솔루션 프로세스를 좀 더 진흥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떤 차세대 SaaS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ERP나 HCM, SCM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 우리가 AI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내장이 돼서 기존의 어떤 프로세스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자동화시키고 진동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 SaaS 애플리케이션에는 각각의 그 프로세스 기능들 중에서 AI가 개입해서 좀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된 기능들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자동화시키고 간소화시키고 좀 더 의미 있는 액셔너블한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ERP 업무의 회계 업무라고 하면 채권 관리나 미지급금 관리, 특히 미지급금 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 어떤 특정 공급사에게 뭐 할인을 제안을 할 때 그 기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특정 공급사에게 그, 그 디스카운트, 적정한 어떤 디스카운트를 제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각각의 업무에 그 ERP 업무에 AI 앱들이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빌트인 된 기능들을 가지고 좀 더 다른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사하고 어떤 그리고 특히 뭐 구매 업무를 수행을 할 때 특정 공급사를 평가할 때 과거에는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들을 담당자 아니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했다고 하면 내장되어 있는 이런 그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인풋되는 히스토리 데이터, 인더스트리 데이터, 그리고 서드 파티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좀 더 그 업체 평가를 통해서 업체와의 어떤 협상을 할 때 좀 뭐라 그러죠? 좀 최적의 어떤 그런 안들을 만들어주는 이런 업무도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SaaS 솔루션을 가지고 100%다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 이 파스를 통해서 일부 개발들이 필요한데요. 오라클 파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좀 더 그 수월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수 화면들은 SaaS 우리가 일반적으로 UX라고 이야기하는데요. UX는 기존의 온프레미스 화면하고는 좀 더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객이나 직원 아니면 우리가 뭐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라고 하면 제조하는 제조사라고 하면 그 제품을 기준으로 한 모든 360도 어떤 정보들을 이 U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필요한 어떤 업무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히 트랜잭션을 우리가 흘리고 입력하는 위주였다고 하면 지금은 어디에 어떤 것들을 먼저 어떻게 할 건지라는 그런 그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UI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고객의 요구 사항들이 사스가 다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개발이 필요할 건데요. 그 부분들은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스의 부족한 기능들을 통합하고 그리고 여전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그런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사스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대외평가하고 고객 사례는 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대외평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ERP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그 가트너의 어떤 매직 쿼드런트 상에서는 3년 연속 최근 올해 2020년까지 해서 이 클라우드 벤더 중에서는 가장 그 리더 포지션에 속하고 있고요. 뭐 사례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는 지금 현재 저번 분기까지 한 7,500개의 어떤 클라우드, 사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H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의 전사 시스템을 저희 클라우드 인프라로 옮겼고요. 그리고 다양한 뭐 LG전자, SK 등등에서 물론 뭐 전체 시스템이라기보다는 LG전자나 삼성전자의 어떤 일부 시스템 쪽 위주로 해서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어떤 규제나 어떤 관리가 가장 강한 산업이 금융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금융권에서도 뭐 하나카드의 어떤 멤버 시스템이나 아니면 하나은행, 삼성생명 등에서 다수의 금융 고객사들이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뭐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이 클라우드 오라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 이런 인프라 서비스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고객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먼저 이렇게 경험해보고 사용해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뭐 임시로 이런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뭐 QR 코드나 아니면 그 URL을 접속을 하시면 상시로 영구적으로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료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실제 버추얼 머신 우리가 서버를 띄워서 만들어 보고 오라클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오라클이 제공하는 개발 툴을 가지고 실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좀 더 오라클이 하고 있는 우리가 저희들이 뭐 말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한번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좀 더 피부로 느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오라클이나 아니면 저한테 좀 더 물론 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오늘 뭐 쇼케이스 형태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내용보다는 더 추가적으로 뎁스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